수험생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부동산학 개론 다시 한번 돌아왔지요. 오늘 배웠던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볼게요. 저당의 유동화란 저당을 하나의 상품으로 유통시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하는 수단 또는 과정을 의미한다. 저당 유동화의 뜻, 전형적인 문장이죠. 맞는 질문입니다. 2번, 저당의 유동화는 장기 대출에 따른 자금의 고정화로 인한 유동성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필요하므로 대출기관은 자금의 부족 여부와 관계없이 저당의 유동화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풀렸군요. 여러분, 일단은 우리 부동산 금융은 일반 금융에 비해서 장기 대출의 조건이 특징입니다. 그럼 대출 기간이 길게 되면 대출 기관, 대출자, 은행 입장에선 한 번 목돈을 빌려주게 되면 빌려준 목돈을 회수할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다 보면 목돈이 묶여서 오랜 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는 고정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 결과 나중에 가면 대출기관, 은행 입장에서 대출에 필요한 자금, 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데 이걸 유동성 부족의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기관은 자금의 부족 여부와 관계없다. 그게 아니죠. 대출기관 입장에서 자금의 여유가 있다.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면 굳이 저당을 팔아서 부족한 자금을 확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자금이 부족하다면 2차 저당 시장에 저당을 매각하여 부족한 자금을 확보해야 된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틀렸고요. 3번. 자, 이체증권, MPTS죠. 지분형 MBS고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모두가 투자자에게 이전되는데 권리가 넘어가면 그 권리와 관련된 위험 역시도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리가 투자자에게 이전된다는 건 관련된 위험 역시 모두가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죠. 그래서 모두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한다. 옳은 질문이에요. 4번, 지분채권 혼합형 MBS. 자, MPTV 저당 직불 채권과 CMO 다계층 증권은 둘 다 혼합형 MBS입니다. 즉, MPTS의 성격과 MBB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MPTV는 현금 흐름의 수취권, 즉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에게 넘어가고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기 상환 위험은 투자자가 부담한다는 말 맞죠? 자, 현금 흐름의 수취권이 곧 원리금 수취권이고 원리금 수취권이 있는 쪽이 조기 상환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저당 직불 채권 MPTV는 자, 밑줄 만기와 이자율을 다양화한다. 벌써 만기 구조와 상이한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것은 다계층 저당 채권, 즉 CMO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더군다나 장기 투자자의 콜방어 실현, 콜방어가 세 글자이기 때문에 영어 약자도 세 글자만 콜방어가 가능합니다. 즉 MBB, CMO는 세 글자가 되기 때문에 콜방어가 가능하고요. MPTV와 MPT에서는 네 글자로서 콜방어가 인정되지 않아요. 5번은 틀렸고요. 6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실체형 회사다. 자기는 실체형, 실제로 회사가 존재하다 보니까 자산의 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회사가 자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위탁한다 그랬죠. 그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긴다는 뜻이 되니까 벌써 위탁 이 말에 들어가는 순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아니면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뜻한다.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7번,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형 회사로서 상근의 임직원을 고용하여 직접 투자 자산의 운영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고요. 설립 자본금은 10억 이상. 아이고 아깝네요. 자기는 설립 자본금이 5억 이상이고 최저 자본금은 70억 이상입니다. 5, 7에 35 기억하셔야 되겠고, 자 8번,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 회사는 본점 외에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에 임원을 둘 수 없다. 맞는 지문이죠. 위탁관리. 자, 9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 등의 물적 담보나 차입자의 신용이 담보가 아닌 프로젝트로부터, 즉 개발사업으로부터 예상되는 현금 흐름. 이때 현금 흐름은 다른 말로 수익성이에요. 예상 수익성과 프로젝트, 즉 개발사업 자체의 자산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조달하는 금융수단이다.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을 프로젝트 금융 방식으로 대출할 경우 대출자로서 금융기관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부의 금융 효과. 틀렸군요. 제가 분명히 강조를 드렸죠. 부의 금융 효과는 사업주 입장에서의 장점이지 대출기관 입장이 아니다. 강조를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틀렸군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을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보다 활기차고 보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